갑작스런 급브레이크 소리가 조용한 시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버스가 간신히 멈춰 선 바로 앞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그 개를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이놈아, 죽을 뻔했잖아. 그 순간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하얀 강아지가 묻혀진 무서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줄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강진호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길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셨지만 그분의 눈빛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드린 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강 어르신. 말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조용하네. 어르신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걷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길가 풀숲에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마침 그 순간 마을버스가 달려오고 있었죠. 급브레이크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는 간신히 멈춰섰고 작은 강아지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머, 깜짝이야. 이 개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버스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서둘러 강아지에게 다가가셨어요. 이놈아, 죽을 뻔했잖아.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어르신의 손길이 닿자 강아지는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새하얀 털에 진돗개 특유의 꼿꼿한 귀, 그리고 맑고 영리해 보이는 눈동자. 목에 목걸이도 없고 주인을 찾는 듯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주인이 있나? 어디서 온 녀석일까? 강 어르신은 강아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의외로 얌전하게 안겨있는 아이를 보며 어르신의 마음에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백구라고 부르면 되겠다. 하야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강 어르신은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는 처음 온 집인데도 금세 적응했습니다. 어르신이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알아듣고 밥그릇 놓인 자리도 한 번에 기억했죠. 참 똑똑한 녀석이네. 누가 키웠던 건가? 며칠이 지나도 백구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마을 이곳저곳에 물어보셨지만 아무도 이 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았죠. 백구는 정말 말 잘 듣는 개였어요. 어르신이 앉아라고 하면 바로 앉고 기다려라고 하면 꼼짝도 안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신기한 건 이 집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였어요. 화장실이 어딘지 어떻게 알지? 백구는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방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부엌 앞에 미리 와서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평온한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밤 백구가 처음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백구의 짖음. 어르신이 깜짝 놀라 나가보니 백구는 집 뒤편 창고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야야, 왜 이러냐? 거기 뭐가 있다고.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면서 창고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창고 뒤편으로 달려가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거긴 왜 파는 거고. 어르신이 말리려 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땅을 파고 짖고 또 파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어르신은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뭔가 있나? 거기에. 뭔가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어르신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창고를 열어보기로 한 거예요. 사실 그 창고는 몇 년째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오래된 농기구와 잡동사니들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자물쇠가 완전히 녹슬었네. 쇠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창고 안. 예상했던 대로 오래된 농기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 한편에 낯선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저런 상자가 있었나? 어르신은 천천히 상자에 다가가셨어요.
생각해보니 이 상자는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걸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운동화, 학용품, 그리고 이건 동우 거잖아. 어르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년 전 실종된 손자 동우의 물건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동우가 가장 아끼던 야구 글러브, 학교에서 받은 상장, 그리고 어릴 때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인형까지. 왜 여기에? 왜 동우 물건이 여기에 있지? 어르신은 한참 동안 상자 앞에 멈춰 서 계셨습니다. 동우는 5년 전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진 아이였어요. 당시 16살이었던 동우는 서울로 가서 살겠다는 쪽지만 남기고 사라졌죠. 모든 가족이 동우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이 물건들이 여기에? 그날 밤부터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밤낮 없이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아, 그만해. 왜 자꾸 거기만 파는 거야? 하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넓게 파기 시작했어요. 사나흘이 지나자 땅이 푹 꺼져 있었고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천 조각, 부러진 신발 한 짝, 그리고 뭔가 하얀 것. 이게 뭐지? 설마.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어요. 백구가 파낸 것들을 보니 이건 분명 사람의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서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키우는 개가 땅을 파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나와서요. 혹시 사람 것 같아서. 이틀 후 마을에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최지연 순경이 현장을 조사하러 온 거예요. 어르신,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하셨나요? 최순경은 백구가 파낸 구덩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 장비를 가져와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어요.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해야겠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건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최순경은 신중하게 증거물들을 수집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순경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 유골은 어르신의 손잡은 것이 맞습니다. 강동우 씨의 유골입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동우가 서울에 간 게 아니라 여기에 집 바로 뒤편에 묻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동우는 처음부터 집을 나가지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경위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동우가 사라진 날의 상황을 재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계모의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동우의 친구였던 민수가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동우가 그날 정말 무서워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그날 밤 동우는 집을 나와 마을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장이었던 김 씨가 동우를 쫓아왔고 다투는 과정에서 동우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김 이장이 동우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어르신 집 창고 뒤편에 몰래 묻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5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가 마침내 모든 걸 자백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백구에 대한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백구는 원래 동우가 몰래 키우던 개였습니다. 최순경이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동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 개와 마당에서 놀았다고 하네요. 계모가 모르게 뒷산에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우가 사라지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개에게 뭔가 말을 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습니다. 동우의 친구 민수가 기억해냈어요. 동우가 걔한테 잘 있어, 백구야. 나 없어도 할아버지 잘 지켜드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로부터 5년.
백구는 어디선가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동우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를 강 어르신에게 알려준 거죠. 걔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의 기억력과 충성심은 때때로 우리 인간을 뛰어넘거든요. 그날 이후 백구는 하루에 한 번씩 동우가 묻혔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앉아서 한참을 머물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강 어르신은 동우를 위한 작은 제단을 마당에 만드셨습니다. 동우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매일 향을 피우며 명복을 빌었어요. 동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너한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은 후회였지만 이제라도 동우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으셨어요. 그날 너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몰랐을 거다. 어르신은 백구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조용히 어르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외로웠던 어르신에게는 백구가 있고 백구에게는 어르신이 있었죠. 두 존재가 서로를 지켜주며 동우의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어르신과 백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곤 했어요. 어르신은 동우 이야기를 백구에게 들려주시고 백구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우리 동우가 참 착한 아이였는데. 너도 알고 있지?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존재는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그리움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한 마리 개가 가져다준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을 통해 찾은 동반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동물의 충성심과 기억력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그 슬픔을 나누는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백구와 강진호 어르신은 지금도 그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